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들끼리 큰 소리로 싸우는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고 더 나빠지기 전에 아빠를 데리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여기 한국으로 가족여행 온 중국 여성이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여성은 왜 부끄러움을 느낀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사는 저우신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짧은 일정 내내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가족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소처럼 평범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을 뿐인데 한국 사람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곤 했어요. 해외여행을 가서 계속 다투게 되는 상황이라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걸까요?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때의 경험이 계속 마음에 남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통해 한국 여행에 대한 제 솔직한 속마음을 나누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 여행을 가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원래 저희는 지난 춘절 연휴에 호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짜증도 났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결국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춘절 연휴를 집에서만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회사에서 특별 휴가를 받으시게 되면서 다시 해외여행을 계획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롭게 여행해보자고 제안했죠. 사실 대부분의 여행 준비는 저에게 맡겨졌지만 저는 자유여행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직접 준비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이번 여행은 자유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면 돼요. 라고 말했더니 아빠는 그래. 마음대로 준비해봐. 저우신, 그나저나 맥주랑 과자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하시더군요. 아빠가 매일 드시던 콘칩과 카스를 준비해드리며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사이가 무척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 저희 가족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저희는 매일 한국 맥주와 과자를 즐기고 한국 드라마도 자주 시청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종종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날도 엄마, 아빠, 언니가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건 또 중국 드라마 따라한 거 아니야? 아니, 포장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냐? 한국이 중국 따라한 게 한두 번이냐? 따라하는 데는 선수야. 이런 식으로 한국을 비꼬는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이러면서도 여행지를 정할 때가 되자 저는 엄마와 언니에게 한국 여행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은 어때? 종로에 가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말에 다들 약간 주저하는 듯 했지만 주변 친구들이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자랑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와 언니는 한국의 광장시장 같은 전통시장을 가보고 싶어 하셨어요.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도 광장시장을 필수 코스로 들른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화장품 쇼핑이었어요. 엄마와 언니가 한국 화장품을 워낙 좋아해서 쇼핑할 기회가 생기니 더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였어요. 엄마는 아빠가 한국 여행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셨어요. 어차피 아빠는 여행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여행을 예약했을 때도 어디로 가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러시아로 간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아셨고 굳이 멀리 가야 하나 라며 약간의 불평만 하셨을 뿐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굳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예 비밀로 여행 계획을 짜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 언니, 저 셋이서 한국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어려워서 우회 접속을 통해 한국 여행지 영상을 찾아보며 일정을 짰습니다. 한국의 주요 명소와 먹거리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며 우리에게 맞는 일정을 계획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전통시장, 먹거리, 그리고 쇼핑거리를 보며 엄마와 언니도 점점 흥미를 보였고 저 역시 더 기대가 되기 시작했죠. 이번 여행이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들떴습니다. 마침내 공항에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 모두 짐을 꾸렸고
평소 한국에 대한 불만을 자주 얘기하던 엄마와 언니도 막상 화장품과 쇼핑을 기대하며 캐리어를 텅텅 비우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아빠는 여행지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핸드폰만 보시며 대충 아시아 어디쯤 가는 거겠지 하고 넘기신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타서도 아빠는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셨는데 이때 갑자기 불평을 시작하셨어요. 동방항공 타면 되지. 왜 굳이 한국항공사를 타야 해? 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아빠에게 아빠, 이거 한국 가는 비행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깜짝 놀라며 뭐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비행기 안에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셔서 저도 순간 놀랐죠. 아빠는 한번 화가 나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성격이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이어폰을 꽂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그 상황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들뜬 마음으로 수다를 떨며 비행기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리마다 앉아있는 승객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가다 보니 승무원이 다가와서 다른 승객분들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라고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승무원을 향해 당신이 더 시끄럽소. 조용히 안내나 해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간 비행기 안 승객들이 저희 가족을 쳐다보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 앉자마자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화를 내시던 아빠도 자리에 앉으신 후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셨는지 그러고 보니 연착이 없네. 한국항공사는 시간 맞춰 출발하니 좋구먼. 동방항공은 항상 늦던데라고 혼잣말을 하셨어요. 아빠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항공사가 좋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칭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이런 아빠의 반응을 보며 저도 웃음이 나면서도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할 무렵 기내 승객들은 저희 가족을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지 알 수가 없어 당황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엄마와 언니의 수다 때문이었을 겁니다. 집에서도 수다를 시작하면 밤을 새우는 일이 흔할 정도로 대화를 즐기는 두 분이라 비행기에서도 그 버릇이 나왔던 것이죠. 조용해야 할 기내에서 끊임없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나 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함께 소란스럽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별로 문제되지 않지만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고 그 시선들 때문에 우리 가족도 자연스레 행동에 대해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내심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신경을 써야 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이 모든 생각은 저만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지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빠는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을 찾으시는 듯 보였어요. 저는 아빠가 어디서 실례하실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빨리 화장실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 말을 듣기보다는 대뜸 지나가는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서 중국어로 화장실이 어디냐라고 물으셨어요. 직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며 아니 한국에서는 왜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거야 라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속으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반응은 아빠에게서 종종 보아온 것이기에 아빠, 우리 작년에 호주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은 중국어 못했잖아요. 여긴 한국이고 중국인이 아니니 당연히 중국어를 할 리가 없죠. 하고 설명했지만 아빠는 여전히 글로벌 시대인데 중국어 정도는 배워야지. 요즘 세상에 중국어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빠가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인다면 이번 여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어요. 그러나 아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면세점 화장품 매장을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어깨를 치며 다녔지만 정작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혼자서 한참을 기다리던 저는 면세점 한 구석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바닥에서 두 여자가 뒹굴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할 수 있지? 하며 얼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싸우고 있는 여자 중 한 명이 저희 언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 가족은 언니를 부랴부랴 말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싸움은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는 다른 중국인과 인기 있는 화장품을 먼저 사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벌였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언니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전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오히려 어쨌든 이 화장품 구하기 힘든 건데 싸워서라도 샀잖아. 아, 정말 잘 샀다니까 라며 뿌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여행의 시작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복잡하고 불안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저는 가족들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제 말 안 들으면 바로 우리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줄 아세요? 혼자 다니지 말고 제 말에 따라주세요. 알겠죠? 가족들은 제가 없으면 한국 여행이 어려울 거란 걸 아는지라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제야 제 말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온 우리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기도 전에 아빠는 벌써부터 택시비 걱정을 하며 신경을 곤두세우셨어요. 요금 잘 확인해라. 바가지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며 잔뜩 경계하셨죠. 저는 한숨을 쉬며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한국이에요라고 대답했지만 아빠의 불안한 표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아빠는 택시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퇴근이 늦은 날이면 택시를 자주 타셨는데 여러 번 과도한 요금을 요구받았던 경험 때문이었죠. 심지어 중국에서는 요금을 올려 부르거나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기사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 아빠로서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하셨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아빠의 걱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택시를 타는 일은 누구에게나 약간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직접 차에서 내리시더니 문을 열어주시고 짐까지 손수 트렁크에 실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우리 가족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엄마와 언니는 택시 내부의 향긋한 냄새와 깨끗한 시트를 보고 또 한 번 놀라워했어요. 중국에서는 택시의 청결 상태가 늘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잘 관리된 택시는 우리에겐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도 저희 놀라움은 이어졌습니다. 기사님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셨는데요.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나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태도까지 신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운전이 꽤 흔한 편이라 이렇게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안심이 되더군요. 반면 아빠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듯 미터기를 유심히 쳐다보고만 계셨습니다. 창밖 풍경을 즐기실 법도 한데 계속 미터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요금이 잘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느라 바쁘셨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내비게이션과 미터기를 함께 작동시키며 아주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셨고 우리가 도착한 종로에서도 미터기에 찍힌 요금만을 청구하셨습니다. 아빠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지 더 이상 할 말 없이 묵묵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택시비를 내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공항에서 환전해 둔 돈 봉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단 돈을 찾는 척하면서 머리를 빠르게 굴려보았지만 봉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이대로 솔직히 말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택시 기사님이 제가 난감해하는 표정을 보시더니 갑자기 손짓으로 핸드폰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는 손으로 알리페이라고 하며 결제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도 알리페이가 된다니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바로 알리페이로 결제했고 우리는 무사히 택시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택시 경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시작했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었고 저는 그 과정을 무사히 대처해낸 제 자신에게 살짝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돈 봉투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겁긴 했지만 막 서울 한복판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과 싸우는 것은 피하고 싶어 일단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아마 잃어버린 돈 봉투는 나중에 따로 찾게 될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날은 작은 해프닝 속에서 시작됐지만 무사히 종로 인사동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숙소에 가서 짐을 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저는 평범한 호텔보다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묵어보고 싶어
인사동 근처에 위치한 한옥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한국까지 온 만큼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경험하며 진정한 한국의 멋을 느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결정이 가족들에게 이토록 큰 충격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한옥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는 이게 한국의 전통주택이라고? 한국 사람들, 남의 걸 자기 것처럼 우기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더니 이젠 중국의 건축 양식까지 자기들 것이라니 라며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온돌 바닥까지 한국 거라고 할 거면 진짜 어이가 없네라는 말까지 덧붙이시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한옥 숙소는 한국을 제대로 느껴보자고 제가 선택한 곳인데 아빠는 저희 선택을 곧장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죠. 그럼에도 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이 따뜻해진 것을 느끼신 아빠는 더욱 불쾌해하시며 이 온돌 바닥도 중국에서 온 거잖아. 이거 한국에서 따라한 건데 이걸 당연한 듯 쓰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라고 소리치셨어요. 화가 난 아빠는 심지어 숙소 주인에게 항의하러 가겠다며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빠를 막아서며 아빠, 여기가 중국 거든 한국 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잠시 머무는 여행객일 뿐이잖아요. 여기서까지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요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으신 듯 저으신 그게 아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언니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유튜브나 구글 같은 중국에서 접속할 수 없는 사이트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된 언니는 신이 나 있었는데 아빠와 저희 대화를 들으며 온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뭐야? 온돌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된 거래. 라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급하게 언니의 휴대폰을 빼앗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아빠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이건 누가 봐도 조작된 글이야. 한국 놈들이 중국을 폄하하려고 꾸며낸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도 구글과 유튜브 같은 걸 막는 거라고. 다들 아무거나 믿지 말고 생각 좀 해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화가 덜 풀리신 아빠는 갑자기 아까 편의점에서 산 한국 맥주 좀 가져와 봐라 하시더니 캔을 따서 벌컥벌컥 들이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신 후에는 캬, 맛있긴 하네. 이것도 우리 중국 맥주 따라한 것 같은데 라고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씻지도 않은 채 한옥 마루에 누워 잠들어 버리셨죠. 아빠가 한국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한국 맥주를 즐기는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빠가 잠든 후 저는 여행 피로를 풀기 위해 조용히 한국 노래를 틀었는데 이번에는 엄마와 언니가 또 불평을 시작하더군요. 또 한국 노래야? 너 자꾸 중국 노래 표절한 한국 노래 듣는 거 안 지겹니? 라는 말을 던지며 불만을 표출했죠. 솔직히 이쯤 되니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없어 그냥 무시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그 곡을 들으며 흥얼거리더니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잠시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노래를 듣지 말라고 하던 언니가 이제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언니의 모순된 행동에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언니도 자신의 행동이 좀 웃겼는지 우리 노래 따라하긴 했어도 이 노래 신나잖아 라고 말하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들의 복잡한 태도에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며 저는 내일의 일정을 체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가 계획한 첫 번째 일정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웨이보에서도 한국의 광장시장이 요즘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들러보라고 추천하는 곳이니 우리 가족도 안 가볼 수 없었죠. 물론 엄마와 언니는 주로 화장품 쇼핑만 생각하고 왔지만 저는 광장시장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시장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사람들의 소리와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각종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던 풍경과 똑같은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서 더욱 신기했죠. 시장 안으로 들어서니 김밥, 빈대떡, 부침개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특히 꽈배기와 도넛을 파는 빵집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가게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줄을 서 있더군요.
아빠는 한국 시장의 모습을 처음 보더니 여기 시장 맞냐? 꼭 마트에 온 것 같네. 바닥도 너무 깨끗하고 쥐 한 마리 안 보이잖아라며 감탄하셨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한국에 대해 칭찬을 한 게 민망했는지 아무리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어도 시장이라면 음식이 맛있어야지 라며 괜히 툴툴대며 여러 가지 음식을 하나씩 사기 시작하셨어요. 김밥, 어묵, 떡볶이, 빈대떡 등 다양한 음식을 포장해 양손 가득 들고 저희는 시장 안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려던 순간 아빠가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관광객과 어깨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저희와 같은 중국인 관광객이었는데 아빠가 먼저 그를 노려보며 조심 좀 하지 그래라고 불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상대 중국인도 지지 않고 길이 좁은 거 몰라? 조심하려면 당신이나 조심해라고 받아쳤어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흥분하셨고 저는 아빠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빠는 계속 언성을 높이며 상대방과 다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들끼리 큰 소리로 싸우는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고 더 나빠지기 전에 아빠를 데리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쉽게 진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상인이 다가와 음료 한 병을 건네주며 이 음료 한 잔 드시고 진정하세요. 이건 한국의 식혜라는 음료입니다라며 상황을 중재하려고 하셨습니다. 상인이 건넨 식혜를 받아든 아빠와 상대방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음료를 마셨고 덕분에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와 언니는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 있더군요. 중국에서는 길가에서 다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이 흔한 일이라 그런지 두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이곳이 한국이고 우리는 관광 중이라는 점이 자꾸 마음에 걸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만 민망한 건가 싶었지만 일단은 가족을 따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아 시장에서 포장한 음식을 가지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카페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꺼내자 아빠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음식을 드셨고 음식이 꽤 마음에 드셨는지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지으셨어요. 엄마와 언니는 날씨가 덥다며 음료수를 마시겠다고 하면서 카운터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겠다고 했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카운터에 도착하자 카페 직원이 저희에게 주의사항을 전해주었습니다. 외부 음식을 카페 안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금 난감했지만 저는 엄마와 언니에게 시장 음식을 먹으려면 카페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곧장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아니, 우리가 여기서 커피도 사 마실 건데 왜 음식을 못 먹게 하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언니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커피값을 낼 건데 뭐가 문제야? 가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카페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엄마도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모여 과일을 깎아 먹거나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으며 긴 시간을 보내곤 했죠. 심지어 카페에서 작은 모임을 열거나 간단한 요리를 가져와 먹는 일도 드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는 한국 카페의 규칙이 생소하게 느껴졌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페 안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모두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와 빵만 먹고 있었고 유독 저희 아빠만이 한쪽 구석에서 음식을 펼쳐놓고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가 가져온 음식 냄새에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아 더욱 난감해졌어요. 순간 저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서야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절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언니에게 여기는 다른 나라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자라고 말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사장 불러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에 아빠까지 다가오셨어요. 아빠는 곧장 카페 직원에게 다가가 어른이 먹겠다는 걸 왜 못 먹게 하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더욱 격한 말투로 중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히 허용되는데 여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야 라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할 중국어로 직원에게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셨고
어느새 카페 안은 아빠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카페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사장님은 저희에게 다가와 영어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같은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광장시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데서나 쓰레기를 버리고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저희 카페 입구에도 외부 음식 금지라고 중국어로 써놨는데도 무작정 들어와서 규칙을 어기고 소란을 피우십니까? 여기가 중국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여기 규칙을 지킬 수 없으면 나가 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쏠렸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화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 나라에서는 자연스럽던 행동들이 이곳에서는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저희 가족이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비상식적일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따라 나왔지만 길에서 펑펑 울고 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야박한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장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행을 이어가다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만 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만 중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만류하며 한국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애원했어요. 아빠는 한국 음식이 맛있어 더 즐기고 싶다고 했고 엄마와 언니는 아직 사지 못한 화장품이 많다며 한국에 더 머물자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타협하여 명동 쇼핑센터에 들러 화장품과 한국 음식을 좀 더 즐기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한국의 규칙을 잘 지키자고 당부했죠. 가족들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지하철을 처음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 깨끗한 내부와 잘 정돈된 안내 시스템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서 타고 내렸고 조용하고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와이파이가 어디서나 잘 터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낯선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것을 조심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안전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편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다행히 광장시장에서 큰 소란을 피운 가족들도 지하철에서는 조용히 앉아 이동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협조하는 모습에 저는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동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아빠가 갑자기 소변이 급하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까 광장시장에서 마신 식혜와 수정과가 화근이었던 거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아빠는 급한 마음에 구석진 곳으로 달려가 소변을 보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며 급히 뛰어가 아빠를 말리고 손을 잡고 화장실을 찾아 달렸습니다. 달리는 와중에도 아빠는 역정을 내며 저으신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왜 참아야 하냐? 구석진 곳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한국에 오더니 너 참 이상해졌구나 라고 하셨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아빠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묘한 후회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여전히 노상방뇨가 흔하고 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의 노상방뇨는 많은 이들이 용인하는 편이죠. 명동까지 와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아까 그만 중국으로 돌아갔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고 엄마와 언니는 도착하자마자 화장품 가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며 한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들을 죄다 쇼핑백에 담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알리페이로 결제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여행을 온 건지 가족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지쳐갔습니다. 그때 아빠는 명동 길거리 음식을 다 먹어보겠다며 저에게 현금을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에 결국 솔직히 털어놨죠. 공항에서 환전한 돈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빠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한국은 소매치기가 왜 이렇게 많냐며 한탄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로 돈을 흘린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그것조차 한국인이 훔쳐갔을 거라고 단정짓는 말에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제 실수였으니 별다른 말 없이 근처에서 다시 환전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길거리 음식을 잔뜩 사서 맛보며 흡족해 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명동거리를 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공항 직원이었어요. 제가 공항에서 환전하고 잃어버린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봉투 안에 제 비행기 티켓이 있어서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돈은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중국에서는 번화가나 공항 같은 곳에서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공항 직원은 인천공항 분실물 보관소로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환전을 하고 급하게 아빠를 따라가다가 화장실 앞에 돈 봉투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누군가 주워서 공항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어요. 사람이 많고 분주한 공항에서 누군가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이 온전히 남아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속으로는 혹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라도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면세점에서 구경하도록 하고 저는 서둘러 분실물 보관소로 달려갔습니다. 봉투를 돌려받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환전했던 금액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뼈저리게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그저 되찾은 것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 한국에서 겪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부끄러웠던 일들이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웠고 어디서부터 변화가 필요할지 막막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뒤 오랜만에 유튜브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금지되어 있지만 우회 접속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무심코 중국 관광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콘텐츠가 중국인들을 세계 최악의 관광객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아무 데서나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며 저희가 비난받는 모습을 보니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문제 많은 관광객이었다니 세계 최악의 관광객이라니 충격적이고 씁쓸할 따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다시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그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요. 이번 한국 여행이 기대와 달리 우리 가족의 무례함으로 망쳐져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긴다면 혼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예절과 규칙을 충분히 숙지해 다른 모습으로 여행을 즐기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희 씁쓸한 여행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국에서 온 저우신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우신 씨는 얼마 전 가족과 한국 여행을 다녀왔지만 문화 차이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부끄러움과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규칙을 잘 몰랐던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저우신 씨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깊이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우신 씨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성숙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소망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저마다의 여행 속에서 우리는 다른 문화와 만남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다양한 만남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